반독점 소송이 이제 많이 대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반도체 먼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앞서서 이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반도체 이렇게 조정 시에는 또 모아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황이고요. ASML도 실적은 매출 이랑 오피는 잘 나왔지만 일단은 수주액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어제 발표됐던 TSMC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럼 TSMC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타고 다시 한번 좀 전환을 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? 네, 여기서 추가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수치, 특히나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가 4조 9천억이었고 이게 증권사가 많이 쳐줘야 한 5조 원대 중반까지 맞아요. 나왔는데 이게 6조 6천억까지 나왔죠. 이 부분은 대입해 봤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기대치가 좀 높아진 것은 맞는데 TSMC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의 어떤 기대치, 특히나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증권사 전망보다 대폭 상향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라면 SK하이닉스가 18만 원 미만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뭐 반도체가 전반적인 어떤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 상호관세 부과들을 좀 면제를 좀 받은 상황이지만 품목별 관세 리스크 분류된 뭐 리스크 요인들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칩스법 관련된 뭐 노이즈도 재차 좀 나오고 있지만 오늘 뭐 긍정적인 내용들은 미국 연방법원이 IRA 관련된 전기차 보조금 네. 지급하라고 좀 판결을 했죠. 이 부분은 역시나 칩스법에 관련된 향후에 미국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이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방 법원에서 기존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판결이 IRA 이번에 판결과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관점에서는 리스크 완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특히나 1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보고 2분기에 세트 수요의 회복 부분 그리고 견조한 AI의 어떤 성장 기조 이 부분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전체적으로 뭐 기술주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이 부분은 AI 성장성이 좀 훼손됐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된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소가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라면 재차 구름 속에 가려진 해를 보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구름 속에 가려진 해를 보는 관점으로 반도체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정확한 표현이긴 한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은 강보합, SK하이닉스는 0.63% 내리고 있는데 아마 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 사이에서 다소 균열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. 한미반도체가 TC본더 가격을 한 28% 정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화라는 새로운 제3의 경쟁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서로 불편해졌다라는 시각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가격 올렸으니까 실적 반영될 땐 더 나을 거다라는 시각들도 크게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랑 계속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왔었는데 여기에 균열이 생긴다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카드를 또 쥐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? 음. 일단 저는 어제 나왔던 이 보도가 다소 조금 자극적이었지 않나. 이게 그래요? 보면 뭐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했죠. 뭐 CS 인력을 다 뺐고 음. 가격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마치 한미반도체를 좀 배제하고 하나비전과 거래 관계를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네네. 뉘앙스가 있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조금은 편향적으로 좀 음. 시각이 좀 치우쳤다고 좀 본 게 맞죠.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로 볼 때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미워서가 아니죠. 이원화 정책이라는 것은 TC본더 장비에 대해서 충분히 거래 관계를 다각화해서 결국은 더 싸고 기술력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공급처를 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. 그래서 네. 이제 이 대안이 한미반도체의 어떤 독점 체제가 하나 비전이라는 이원화 체계에서 한미반도체가 이 일부 조정에 좀 빌미가 좀 됐던 부분이고 올해 전체적으로 TC본드의 이 발주량들을 SK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에서 60에서 한 80대 정도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이 하나비전의 자회사죠. 하나세미텍이 1분기 수주했던 전체 수주량이
420억 정도, 공시 한 2건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한 42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대당 단가를 한 50억 미만으로 보면 10대가 좀 채 안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60대에서 많게는 80대 관련된 이 물량을 모두 다 하나비전이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는 많이 쳐줘도 한 7대3 비율로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공급 비중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TC본드에 관련된 뭐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유지보수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를 쉽게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. 다만 이런 이완화 정책 관점에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만 좀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관점이고 오늘 나왔던 뭐 보도에 따르면은 뭐 마이크론의 공급을 좀 타진하고 있다는 네, 내용들 맞아요.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과거 한미반도체에 관련 어떤 분쟁 이력 때문에 거래선으로 어떤 선택지에서 또 제외가 됐던 부분들이 HBM4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의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의 협업 가능성들은 재차 열려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본다면 과도하게 4월 9일 뭐 58,200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의 뭐 성장성 제한은 뭐 극도로 시장이 뭐 우려하는 이완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라기보다는 일부 매출 감소 정도로만 좀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히려 확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매출 감소로 이해를 해야 한다.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당연히 저렴하게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가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